안녕하세요. 웰리스 금융연구소 대표 송영욱입니다. 신입 직원들이 직장 들어가서 첫 월급 받으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연하시죠? 오늘 제 아들과 함께 신입 직원의 월급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송세운입니다. 아빠, 제가 이제 신입 직원이 돼서 월급을 받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막연하기만 해요. 저 집 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월급 세팅을 잘하면 돼. 일반적으로 직장 들어가면 자기 동기들이 있잖아. 그 동기들이 어떤 친구는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뭐 5년 만에 집을 사고 어떤 친구는 뭐 20년이 돼도 집을 못 사. 그 차이는 월급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거든. 그래서 너도 월급 세팅을 잘 하면은 집도 빨리 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월급 세팅? 그게 뭐죠? 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그 식당에 단체 예약하는 경우 있잖아. 그러면은 식당에서 그 주인이 뭐 테이블이나 뭐 기본 반찬 같은 걸 미리 세팅해 놓잖아. 만약에 그런 세팅을 해 놓지 않는다면은 주인은 손님이 왔을 때 좀 우왕좌왕하게 될 거고, 그리고 주문한 음식도 좀 늦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주인은 돈 벌기도 힘들어지겠지. 그런 것처럼 월급도 미리 세팅해 놓지 않으면 있잖아. 뭘 해야 될지 우왕좌왕한다고. 그리고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될지 이런 것도 늦어질 거 아니야, 점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결국 뭐 자산은 증가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있잖아, 세 가지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 첫 번째는 수입 관리. 얼마나 돈이 들어오는지 수입 관리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출 통제를 잘해야 되고, 세 번째는 투자 관리야. 그런데 월급 세팅이라는 것은 이 수입, 지출, 투자의 비중을 조절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 네, 월급 세팅이 세 가지 비중을 조정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비중은 각각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 월급 그 세팅의 비중은 일단 수입, 지출, 투자 이 세 가지의 목표 비중을 정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수입 비중은 뭐 월급의 120%, 그리고 뭐 지출 비중은 예를 들어서 수입의 40%, 투자 비중은 예를 들어서 수입의 60%.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그게 하나의 돈 관리의 큰 그림이 된 거거든. 투자 비중을 정해 놓은 사람하고 정해 놓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목표를 정한 사람하고 목표를 정하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큰 것처럼 투자에서도 자산 관리에서도 그 어떤 투자의 또는 지출의 비중을 정해놓은 것과 정해놓지 않은 것에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똑같은 월급을 받는 동기라도 이런 투자 목표 비중을 정해놓는 사람과 놓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크다는 거지. 수입 비중을 월급의 120%라고 했는데 월급은 100%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아빠가 생각할 때는 월급 외에 좀 추가 수입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아빠가 생각할 때 월급은 연 2% 올라가는데 휴대폰 값은 연 10% 이상 올라가거든? 그래서 사실 월급만 가지고 자산을 불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투잡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좀 일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좀 많이 받는다든지 해서 일반적인 월급보다는 좀 많이 수입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빠도 직장 다닐 때 사실 월급에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 월급에만 만족하지 말라는 소리군요. 그럼 지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지출 관리의 핵심은 지출 습관에 있어. 보통 신입 지원 때 갑자기 월급을 받으면은 그 지출 계획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돈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런데 월급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지출을 하게 되면은 일단 돈도 못 모으게 되지만은 습관이 나빠져. 지출하는 습관이. 그 습관이 나빠지면은 진짜 그 고치기도 힘들지만은 뭐 부자가 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신입 직원 때부터 지출 습관을 잘 가져가는 게 좋은데, 아빠가 생각할 때는 한 달 지출 한도를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지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나는 한 달에 40만 원만 쓰겠다. 그러면 40만 원만 넣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지출 습관이고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시스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지출액을 정해놓지 않으니까 소비도 막 하는 것 같고 저축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투자 관리는 무엇보다도 수익률이지. 수익률이 나야지, 수익률이 좋아야지 자산이 점점 불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도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겠지. 수익성이 좀 높은 상품에는 일단은 절세 상품이 있어.
ISA나 뭐 청약저축이나 연금저축 같은 그런 상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위험하지만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펀드나 주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이 투자 관리할 때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제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뭐 실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지만 그런 실천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겠지.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게 좋아. 그런 시스템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일단 세 개의 통장을 만드는 거야. 수입 통장, 지출 통장, 투자 통장. 요 세 개의 통장을 만들어서 월급이나 수입이 들어오면은 바로 자동이체 시켜버리는 거야. 그 들어온 날 바로 자동이체 되게.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 들어오면은 뭐 투자 통장에 60만 원, 지출 통장에 40만 원 그냥 자동이체 시켜버리는 거지. 그럼 굳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월급 받을 때마다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자동이체 돼버리니까. 그래서 수입 통장, 지출 통장, 투자 통장 만들어 가지고 자동이체 시켜버리면은 실천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고 볼 수가 있겠지. 세 개의 통장과 자동 이체 꼭 해야겠네요. 그래, 꼭 지켰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신입 직원이 꼭 가입해야 될 필수 상품 3가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